64년 전, 1030년, 가을. 카즈델 지역, 흉터의 상점. 목에 걸린 팻말은 죽는 한 있어도 잘 지켜라. 너희 내 귀중한 재산이니까 말이야. 알겠나, 노예 자식? 잘 알아들었냐고, 살카지 역살! 돈값해야 할 거 아니야?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 네가 상품 검수 책임자인가? 노예 상인은 용병의 등 뒤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노예를 곁눈질로 힐끗 보곤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물건은 어디서 온 거지? 이 자식이 오다 목이 말라 죽으려 하길래 맹글러 발톱 밑에서 빼온 거야. 전 카지달에서 왔습니다. 제가 돈을 낼 사람을 내 출신 따윈 관심 없어. 노예, 누가 너를 사겠다고 한다면 너는 극동 사람이어도 돼. 그냥 너한테 꼬리가 붙어있나 확인해보는 거야. 여기 용병놈들은 늘 덤벙대니까. 깨끗한 물건이야. 그 부분은 내가 보증하지.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돈을 바꿀 거야? 아니면 물물 교환? 언제 돼질지 모르는데 돈은 무슨. 괜찮은 무기나 있으면 줘봐. 그렇게 하지. 쟤는 잘 쳐봐야 2급이야. 칼 만든 칼 2재료 값은 하겠네. 이게 어딜 봤어? 그 정도로 한 거야. 2급짜리한테 좋은 옷을 입혀도 2급은 2급이야. 싫으면 꺼지든가. 그리고 혹시 몰라 하는 말인데 여긴 흉터의 상점이야. 어떡해. 좀 더 져줄 순 없나? 난 라이타닌의 국동 쪽에서 왔다고. 핵식군 사원에 대한 정보도 하나 갖고 있어. 조언 하나 하지. 여기선 입단속을 잘하는 게 좋을 거다. 돈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봐라. 빨리 물건 갖고 꺼져. 뒤에 줄 선 사람 많다. 쳇! 기분이 나쁜가? 그럼 저기 술집에 가서 우리의 보스 스카이가 직접 만든 술이라도 마시고 있어. 돈은 필요 없어. 네 무기도 담보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용병 의뢰는 어디서 봤지? 나도 여긴 한몫 챙기러 온 거라. 술집에 가면 누군가 흔쾌히 알려줄 거다. 살카지 역살. 용병은 카즈델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구멍 속에 떠있는 집결지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귓가에는 노예들의 신음소리, 상점 밑에 있는 우르주는 분짐이 끊임없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이 험한 도로를 바라보니 이곳 시장 바닥까지 오는 그 험난했던 길이 다시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밑에 대체 사람이 얼마나 처박혀 있는 거야? 뛰어내려도 안 죽을 정도로 처박혀 있다 봐야지. 흉터의 상정에 잘 왔다 신빙. 너로 지내다 보면 여길 좋아하게 될 거야. 저쪽은 또 뭐야?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은 거지? 마침 큰 물에서 좀 논다는 사람이 찾아온 모양이군. 한몫 챙기러 왔다면서? 가봐. 나도 더는 오지랖 부리기 싫으니까. 용병은 어떤 새하얀 그림자가 어수선하고 어두운 거리를 지나는 것을 보았다. 하얀 옷? 저런 건 카즈델 지역에서 보기 힘들다. 다쳤군. 남이사, 다치든 말든. 맙소사, 당신은? 전에 왔을 땐 이곳의 거래는 다른 사람이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 조번에게서 담당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엔 늘 저희 앞에서
당신과 거래를 했었다며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아직 기억하고 계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조부님께서 없는 소리를 하신 게 아니었군요. 60년이나 된 일을. 테레시스 장군님. 그런가? 아쉽게도 여긴 바뀐 게 전혀 없군. 그 전화께서도 오실 텐데 이번엔 싸우지 않으셨겠죠? 장군님 이름께서 오고 가신 날에도 저희는 항상 이곳에 있습니다. 가지다리야 하루가 멀다 하고 늘 난리통이니 저희 거래도 계속 이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카스텔 땅엔 저희가 필요하다 하셨던 장군님 말씀을 제 조부님께서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테레시스는 우리 속에서 머리를 떨구고 있는 노예를 바라보곤 검을 뽑았다. 전쟁과 분쟁이 100년도 넘게 이곳을 상점으로 키워냈지. 장군님, 전 너희가 살아서 다웅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지대를 다시 한번 굽어보겠다. 이제 곧 너희가 익숙했던 것들이 바뀔 것이고 모든 살카지가 이에 동참할 것이다. 모두 말씀이십니까?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설명에 서툴러서 잘 설명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곳에 좀 더 오래 머물면서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릴 것이다. 그 전까진 너의 모든 욕망들이 내게 도전하는 걸 바라주도록 하마. 60년 전처럼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너희를 카지델로 데려가 주도록 하마. 무거운 목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살카즈는 모두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할 기세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따르는 이나 군대도 없는 그저 못생긴 장검 한 자루를 아무렇게나 손에 쥐고 있던 혼혈 살카즈 하나가 단신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어두운 거리를 지나 그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 곳을 향했다. 집안에 매복하고 있는 용병들은 철수시켜도 돼. 당신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겠지? 그건 마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 장군님 말고는 당신의 진짜 생각을 해야 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전하, 당신은 진정으로 이렇게 살카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들은 정말이 반복되는 굴레 속에 있는 가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 모든 것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답을 얻을 수 있겠지? 그때 힘들게 얻는 승리 후 우린 무에서 유를 만드는 노력으로 그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세웠지. 그리고 그 도시는 이미 살카지의 땅을 100년도 넘게 달렸어. 우리는 재앙과 외부의 군대로부터 숨을 수 있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지평선에서 몰아치기 시작할 폭풍을 너무 늦게 알아챈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버든 비스처럼 되고 말 거야. 라이타니엔과 가을의 그 전쟁을 얘기하려는 건가?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미 알고 있겠지. 코르시카 1세가 우리의 왕정 캐스트를 몰래 자신의 고문으로 고용했지만 라이타니엔의 위치킹이 오랫동안 동행이 없자 처음으로 손을 써 가을의 3번 공세를 저지했어. 지금은 우르스스와 빅토리아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선언한 상태고 이 나라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무력은 130년 전에 우리가 카즈넬의 모든 것을 써서 겨우 이긴 적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때도 겨우 승리했던 건데 만약 지금의 카즈넬이 그때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떨까? 그래서 카즈델 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군. 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포기하기 싫은 옛 왕정파들이 아직도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을 줄이야. 이미 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을 다 빼앗은 줄 알았다. 100년도 넘는 평온이 그들 회하금 잠시 무언가를 잊게 만든 거겠지. 그럼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온 거지? 흉터의 상점도 하층민의 즐길 거리를 찾고 먹고 살 거리를 찾는 왕정으로 여기기라도 한 건가? 난 더 많은 살카스가 우리와 함께 옛날의 질서와 기만의 목소리에 대항하길 바랄 뿐이야. 전하, 당신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위협과 숙청가 아닐까 생각되는군. 모조리 없애버릴 필요는 없어. 그렇다면 보수는? 흉터의 상점은 왕정이 아니야. 우리도 어떤 용병이든 직접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우린 협력 관계일 뿐이니까. 돈이 없으면 용병들을 부릴 수 없어. 세상 이치가 그래. 보수? 당신의 전쟁을 통해 약탈한 부와 권력이 원래는 척박해진 도시를 위로해줄 진성찬이 되어야 했어. 그런데 당신의 입맛에 맞긴 했을까? 당신은 예전에 흉터의 상점이 수많은 살가지 전사들에게 비유와 생존의 길을 내주었다고 단호하게 말했지.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뼈를 깨무는 소리가 아직 계곡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네. 미안하군. 하지만 이쪽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을 뼈째 씹어먹어야 할 만큼 잔혹해져야 해. 스카이, 당신도 살카즈이자 카시델의 일부야. 테레시아는 가면을 쓰고 있는 스카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은 그녀의 검은 왕관 아래 한눈에 드러났다. 왕정은 카시델에 사는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다. 하지만 테레시아는 그의 마음속에서 피에 대한 굶주림과 광적인 지책을 보았다. 당신은 거절하지 않아. 하하, 내가 왜 거절하겠어? 설마 내가 그들의 복수를 두려워하기라도 할 것 같나? 나에게 왕정은 신비로운 것 따위가 아니야. 전하, 당신도 잘 알고 있겠지. 그리고 전하, 당신은 이미 내게 가장 좋은 보수를 약속했으니까. 당신은 카스텔에 어떠한 혼란을 가져오든 그 혼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지. 내겐 그것이 보여. 흉터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 당신들의 아직 과거의 생각을 품고 있다는 얘기겠지. 당신도 말했잖아. 테라에 있는 각 나라의 힘은 지난 10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라 비틀어진 레버넌트를 몇 명 태워 용광로의 풀을 더 세게 키운다 한들 우리가 그 차이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 그렇다면 굳이 종족이 애초부터 다른 모든 이들을 하늘에 뭉쳐 살카자는 이름을 붙이고 또다시 카시델이란 거대한 표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 사국 전쟁으로 인해 여러 나라가 우리를 용병의 형태로 존재하는 걸 용인했다는 게 증명됐지. 그래서 흉터의 상점은 그들에게 길을 터줬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 용병 브로커 일은 이미 공동체화되어 하나의 마을을 이룰 정도로 커졌어. 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숭배하고 혈통론에 사로잡힌 왕정 사회에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도 하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 두 마리에서 살아갈 방법을 되찾은 살카지는 여섯 영웅 휘하의 사람들보다 적지 않아. 이 점에 대해 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 마왕 전하. 테레시아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눈앞에 있는 사이클롭스를 바라보았다. 스카이는 생각했다. 눈앞에 있는 마왕은 어떤 왕족에나 속하지 않고
어떠한 혈통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테레시아는 단지 카즈들의 건립을 믿지 않은 살카즈들,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른 살카즈들을 설득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그 참극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가 보았던 결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해가 쏙쏙 되잖아.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전하, 물론 난 당신을 돕겠지만 어째서 당신과 테레시스 장군은 이것을 지금 당장 전부 불태워버리지 않는 거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에게 승산은 없었을 텐데. 6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말이야. 당신은 방금 카즈들이 그냥 표적이라고 했지. 당신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는 다른 나라들에게 의지하고 싶은가 보네. 맞아. 그럼 당신이 얘기한 것들 중엔 카즈들의 파멸도 있었을까? 당신은 나와 테레시스의 죽음을, 그리고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들의 죽음을 보았을까? 그렇다면 당신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지? 광자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죽는 모습?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죽거나 중상모략에 빠져 죽는 모습인가? 당신은 여기를 떠나 지금의 카즈데를 보러 간 적이 있어? 당신은 정말 미래를 본 적은 있을까? 내 예언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물론 당신이라면 어느 정도 할인해 줄 수도 있겠지, 전하. 배짱이 도둑하는 과연 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에서 용병들의 낙원을 세운 사람다워. 예언은 필요 없어. 예언과 운명은 다 한 푼의 값없이도 없는 것 때문이니까. 시간이 늦었네. 당신들은 카즈들에 돌아올 그날을 기대할게. 스카이는 떠나는 테레시아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바라보았고, 테레시아가 완전히 시에 사라지자 긴 한숨을 쉬었다. 젠장. 예언, 자신의 죽음. 그는 오늘 아침에 자신이 묻힐 광까지 사로썼다. 손해를 확인해보지. 보스, 그 노예들은 풀어줘. 어차피 전쟁이 시작되면 결국 흉터의 상장만 엮이게 될 거다. 손해라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겠지. 아까 테레시 장군에게 전배는데도 죽지 않은 녀석이 있나? 있습니다. 따로 기록해뒀습니다. 물자 창고로 데려가서 따로 보수를 지급해. 다 배짱 있는 놈들이니. 보수를 다 지급하면 놈들을 술집 문 앞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베어버려. 제시는 테레시스 장군에게 갖다 바쳐 사죄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줬던 보수는 녀석들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위로금으로 전달하고, 흉터의 상점에서 돈을 벌고 싶은 모든 용병들에게 난 그 누구도 내 구역에서 쌈박질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해. 그는 홀로 술집으로 향했다. 술집으로 향하는 그의 외투에서 군번들들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서 그는 용병들 눈 속에 일렁이는 빛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칼 아래 점차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덤벼들지 못했다. 그는 매우 실망했다. 정말 실망인걸. 다들 오늘 술집에서 공짜로 마셔라. 두 전하가 너희의 목숨을 거두지 않은 걸 기념하는 의미로다가 너희 모두 큰 건수를 하나 잡은 걸 기념하는 술이라 생각해라. 목표는 가즈델에 있다. 준비해도 곧 도시로 들어갈 테니까.
카즈델 지역 흉터의 상점의 비밀 입구. 아까부터 말이 없구나, 테레시아. 주저하는 건가? 아니, 난 타르시스를 믿어. 전쟁 후의 개편은 피할 수 없겠지만 단지 그 도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전쟁은 가을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너무 뒤쳐져 있으니까. 코르스칼스의 희야엔 가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불리고 있는 거함과 근위군이 있지. 라이타인의 미친 왕이 가을에 벵가드를 무너뜨리는 데 쓴 건 그의 아침만이 아니야. 우르세스와 빅토리아가 대규모의 전쟁을 벌이며 보여줬던 공업 수준은 이미 우리의 상상을 하늘게 뛰어넘었어. 많은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 자신이 전쟁을 손바닥 보듯 훤히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만약 지금의 전쟁이 100년 전의 전쟁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쟁이 제국과 강권을 강하게 만드는 속도를 얕잡아 본다는 얘기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군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테레시스. 알고 있다. 그날이 오는 때 만약 살카즈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삐걱대는 약한 도시만으로는 한참 부족해. 켈시와 함께 이 도시를 설계할 때 내가 생각해낸 것 아직 기억해? 바벨. 종족과 국가라는 틀을 벗어난다는 소리가 이상적이고 소설적인 메아리처럼 들리긴 하지만 이건 한 살카즈가 만든 거야. 어린 카즈들이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살카즈를 만년 넘게 괴롭혀온 결핍과 질병을 해결할 거야. 그리고 테라 전역에 신호를 보낼 거야. 미래가 다가올 땐 우린 함께 서 있어야 해. 살카즈도 테라 운명의 일부분이니까. 테레시스가 그녀의 생각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몇 년 전에 카지델 이동도시를 건설한 후 떠났던 훈잭을 제외하면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마왕의 진짜 생각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탑은 아직 카지델이 바라주지 않을 거다. 그건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냥 현실을 뒤엎어보라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맞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닥친 일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위대한 이상 같은 건 품을 수도 없잖아. 나도 탑이 카즈델의 일부가 되길 바라고 있어. 테레시스. 그럼 준비는 다 됐나? 처음의 대답처럼 내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만으로도 벅찬 나라뿐만이 아니다. 카즈델은 물론이고 원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살카즈들도 있지. 그들에게 타협과 포기를 강요하는 건 잔혹하다. 살카즈가 벌였던 박해는 과거나 역사가 아니야. 많은 이들이 그 오래된 원한을 갖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왔다. 난 마왕이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난 그들이 나아갈 길을 비춰줘야 해. 반드시. 그래. 그렇다면 하면 된다. 테레시아, 난 아직도 네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난 네 결정을 지지한다. 훗날 생기게 될 군사위원회도 네 결정을 지지할 거다. 네가 너무 먼 곳을 바라보느라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못했다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상해물은 내가 전부 쓸어버려 주겠다. 늘 그랬던 것처럼. 뭘 새삼스럽게 알고 있어. 가자. 집으로 돌아갈 때야. 앞으로 카지델에서 벌어질 일은 우리가 필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떠날 땐 스카이가 또 예언을 하나 했어.
비관 쪽은 운명에 예언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신경 안 써. 나도야. 카즈델, 낯설고도 익숙한 그 이름. 이 대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마족들의 죄를 짓고 사는 지옥인 마의 소굴이라 부르며 기피했다. 하지만 살카즈에게 이 이름은 복잡한 감정이 들게 한다. 비록 세대를 거듭해오며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살카즈의 고향이 카즈델에 있다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카즈델은 하나의 도시일까 아니면 대지 전체를 말하는 것일까? 그걸 아는 건 어쩌면 그들밖에 없을 것이다. 나갈 땐 성벽이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진짜 운이 좋았네.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니. 흉터의 상징으로 나타났던 그 사람, 테레시 장군이 그 사람이었구나. 이 도시를 만든 사람 중 하나이고 그 전쟁에서 전설이 되었던 영웅. 만약 용기를 내서 그 사람 가까이 남았으면 난 아마 바로 나도 참 또 잠꼬대 같은 소리 나고 자빠졌네. 그는 높은 벽 위에서 새로 태어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죽음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살카즈 아이들을 빼면 카즈델에 사는 보통 살카즈들은 성벽 위로 올라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노예의 발 아래에 있는 거대한 파이프가 쌓여 만들어진 곳에도 성벽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얽히고 설킨 오리지널 가시로 이루어진 정글은 언제는 발을 헛디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지만 도둑과 용병들이 개인 물품을 숨기기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밀수꾼과 불황자들은 어두운 지하를 누비며 광산, 공장의 땅굴, 배수관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도시를 가로지르 다녔다. 노예에겐 그런 생활이 익숙했다. 장군님이 이 한 목숨 살려주셨으니 앞으로 뭘 해야 할까? 그는 먼 곳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인부들이 오리지름과 강철 그리고 토석을 운반하는 걸 바라보았다. 용광로의 화염은 카스텔이 이동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여 주었고 흘러나오는 샘물은 이 도시의 일부분이나 다름없었다. 용광로는 100년 동안 끊임없이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그것이 잿더미에서 온 건지 오리지널 본질이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어떤 이는 검은 연기가 레버넌트들이 숨을 쉬며 생기는 분노와 애원이라고 했다. 하늘 높이 매드는 주술재단은 이따금 눈부신 빛을 냈고 노예들은 이것과 관련된 여러가지 소문을 들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왕정 캐스터가 밤낮으로 재단을 지키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도 공장으로 한번 가볼까? 어찌됐든 다시 살아난 셈이니까. 이번엔 몇 달이나 떠나 있었는데 돌아가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나 살아있을지. 카즈델 지역, 카즈델 이동도시. 설크스 역설! 도시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집문은 왜 이렇게 많이 열려있고 바닥엔 박신난 가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어이, 켄타게 돌아왔구나. 너구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끌어안고 있는 소가품은 어디서 난 거고?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왕정 귀족들이 갑자기 엄청 많이 나타나선 용병들을 에워싸곤 죽이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마을에 있는 위병들은 나몰라라 하던 거 있지. 그래서
다들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집에 들어가 봤더니 괜찮은 물건들이 꽤 있더라고. 그나저나 넌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다들 네가 살길 찾겠다고 도시 밖으로 나갔다 그러던데 너무 오래 안 돌아오길래 다들 네가 밖에서 죽었겠거니 했거든. 내가 또 운이 좋은 편이잖냐. 하늘이 역시 이 한 목숨 또 살려주신 거지. 원래는 밖에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또 흉터의 상점으로 끌려가서는 그리곤 어떻게 된 줄 알아? 테레시스 장군님이 내 목숨을 살려줬다고. 장군님 본인이 직접. 그러곤 돌아오는 길에 머리 위에 광륜이 달린 자기 입으로 전달자로 한 녀석이 날 도시 밖까지 데려다 줬지. 그래서 난 오늘부로 이름을 행운으로 개명을 하고 전에 쓰던 그 재수는 이름은 이제 잊어버려. 나는 행운이야. 참나, 머리 위에 광련, 상크탐. 그리고 장군이 뭐 어쩌고 샀지? 어이, 행운. 어째 거짓말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오늘부터 난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광부가 되려고 준비. 내가 나와 차례들이 사는 것 중에 비어있는 곳을 찾아냈거든. 열기구를 좀 만들었으니까 네가를 태워봐. 어때? 한번 운에 걸어볼래? 가자. 대답하려는 빠르다니까. 집에 오니까 기분 좋네. 역시 집이 최고야. 행운은 거리 위에 나뒹구는 사람 머리를 바라보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익숙한 광경이었다. 살아남고 싶어 한다면 이 도시엔 언제나 늘 살 길이 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그리고 장군님 감사합니다. (1031년) 가을, 카즈델 지역, 카즈델 이동도시. 지나가게 해줘. 밀지마. 좋은 자리를 잡고 싶나? 그럼 최강지역에서 나온 고순도 우리지름 도리를 바꾸던가. 어이, 내 전화지를 왜 뺏어가? 몸에서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죽은 사람 집을 들어갔다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링고네스. 이 전단지에 그려진 지방은 이렇게 있는 게 맞지? 링고네스는 어떤 곳이지? 가을. 가을 몰라? 가을? 가을은 어디 있는데? 아니, 살카지우스 가을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참나, 왜 화를 들고 그래? 시끄럽게 굴지마. 두 전하와 왕정의 높으신 분들이 지금 의사당에서 회담 중이야. 도시를 정돈한다고 하던데 요 며칠 동안 거리에 위병들 늘어난 거 못 봤어? 조심 좀 하라고. 오늘 날씨 진짜 습하네. 얘기는 끝났다. 전쟁 의회는 마왕 테레시아를 도와 카즈델의 군정 업무를 보게 될 군사위원회로 대체되었다. 카즈델의 정식 관리 기관은 이제 군사위원회밖에 없으니 왕정의 명의로 살카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구체적인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들 사전에 고지받았겠지. 그럼 전쟁 의회 이름을 그리워하는 왕정의 주인들이여, 앞으로 카즈델 군사위원회는 살카즈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고 살카즈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른 의무는? 전하, 어째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이는군. 몸을 생각해 군사위원회가 아무리 더 많이 생긴 할지언정 테레시아 전하를 잃을 수는 없으니까.
라케라멜린, 고마워. 그대가 오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다. 지금의 카즈델이 협곡에 숨어있는 편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테드를 필보기 전 이곳으로 오는 길에 길을 잃은 리치 텍사와 마주쳤다. 편지 한 통을 전하에게 전해달라 하더군. 이는 카즈델이 확실히 많이 변했다는 뜻이겠지. 그 텍사는 심지어 여기로 오는 길을 찾지도 못했다. 라이터릴에서 붙인 편지네. 예상대로라면 전화의 전달자는 아직 사이클롭스들의 소식을 조금 더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눈바람 깊은 곳에 묻히는 소리보다는 라이터릴의 리치들이 어떻게 들을지 들어보는 게 좋겠군. 맞아, 살까지는 너무 오랫동안 진정한 단계를 이루지 못했어. 편지지에 적힌 화려한 글씨는 실이 되어 뒤엉켰고 위로 떠오르더니 결국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페레몬트, 오랫동안 라이탄에서 살았던 리치야. 아무래도 지금의 속기사는 그자 같군. 리치들은 라이탄에서 운영하는 아치 스타일도 약간 바뀐 것 같네. 상당히 흥분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어째서 이 빛은 영상만 있고 아무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까? 그 르치텍사는 내게 선생님의 어휘 선택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 했었지. 근데 아예 소리를 지어버릴 줄은 몰랐네. 욕한데 프레몬트는 리치들 대신에 유금을 표해준다는 거겠지. 그들은 여전히 지식에 심취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서로 모이기 위해 먼 길을 떠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겠지. 하지만 카즈델이 그들의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레츠는 기꺼이 자신들이 선택한 자에게 성전의 문을 열어줄 거다. 물론 전화라면 영상에서 프레몬트의 태도를 보고 알아챘겠지. 아무래도 여전히 격렬한 변혁엔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군. 그러고 보니 여기 프레몬트가 장군에게 개인적으로 전해드리는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 하지만 라케라 말렌, 넌 누군가의 전달자가 아니다. 너는 아직 펜시 왕정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보여주지 않았다. 장군, 어제 한 일을 기억하면서 모두 합의된 내용이다. 벤시는 참여하지 않아. 우리는 아직 그 전쟁에 남긴 상처를 천천히 치료하고 있는 중이야. 어쩌면 다른 설거지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전쟁이 끝난 뒤로 알레지의 노랫소리가 온 회복을 뒤덮고 있다. 지금 우리의 힘은 많이 약해진 상태지. 만약 카스텔이 다시 벤시의 원지를 요구한다면 나 또한 페레몬트처럼 약속하지. 벤시는 반드시 여기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 움직이는 것은 무리다. 물론 내 개인적인 작은 도움이라도 괜찮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는 있다. 충분해. 고마워, 라케라멜린. 별일 아니다. 내가 전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나? 100여 년 전부터 난 두 사람의 결정을 언제나 지지하고 있었다. 그대의 오라버니가 우리더러 방가르고 있다면서 나무라지 않기만 바랄 뿐이야. 그럼 나우체라르킹 종장 네츠살렘, 당신은 예전에 전쟁의회의 지도자이자 나와 테레시스의 멘토였지. 당신은 이 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까? 당신이 대표하는 다른 의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혹시 다마제티와 교류가 있었나? 다마제트가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카스텔에 뿌리내린 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야.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별다른 이견은 없었어. 그렇다면 나도 이견은 없다. 정책상의 자질구레한 결점과 계획의 실행범 같은 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상 내 의견은 곧 다른 의회 구성원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그대도 나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두 알고 있다. 전환점, 변화, 그리고 깃발. 그렇게 하면 된다. 잠시 좀. 그렇게 될 거야. 나우체로르 킹. 약속하자. 이미 무감각해질 정도로 무감각해진 전쟁이 두 사람의 손에서 새로운 경지로 탈바꿈할 수 있길 바라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마리도 하지 않았던 것 같네. 뱀파이어 생기나르. 100년이란 역사를 갖고 있는 전쟁의회와 칭송받던 영웅의 시대가 몇 안 되는 승리와 함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장군님의 결정입니까? 우리의 결정이다. 할 말이 있다면 해라. 두카레는 고개를 숙였다. 테레시아의 흰 스커트에 검게 얼룩진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뱀파이어 생기다는 피에 극도로 민감했다. 선한 사람의 피에 그가 자라는 타락한 후예들의 더러운 피에, 그리고 이 땅에서 무너져가는 왕정 후예의 탁한 피에 민감했다. 전하, 제가 싫어하는 피를 저 대신 정화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숨기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과거에 계셨던 모든 마왕께서 그랬듯 전하께도 똑같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살카즈에게 늘 있어왔던 주술과 피를 더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인 이름으로 바꿨을 뿐이죠. 솔직히 이 부분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단순히 중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필요가 없지요. 거절하겠다는 거야. 정말 실망인걸. 뱀파이어 왕정을 대표해서 두카렐은 테레시스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테레시스는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시간은 그 혼혈 살카스의 몸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만 같았다. 테레시스는 꿈쩍도 하지 않고 테레시아의 곁에 서 있었다. 마치 100년 전에 재봉사 곁에 서 있었던 그 이름 없는 검사처럼. 그의 시선은 조금도 뱀파이어가 있는 쪽을 향하지 않았다. 거절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회의는 사람을 약간 섭섭하게 만드는군요. 흥투비, 당신들은 강합니다. 매우 강하죠. 카즈데레, 이렇게 많은 왕정군주가 모인 게 얼마만이던가요? 하물며 당신들은 지난 시대의 어리석은 연합군을 쓰러뜨렸고 미래를 쟁취한 데다가 직접 전쟁을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여러분들께서 이 유해를 바꿀 생각이라뇨. 어째서죠? 이 홀에 계신 다른 방문객들을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진작 수긍했습니다. 군사위원회라는 것과 전쟁의회를 비교했을 때 유일한 변화가 있다면 이건 뱀파이어, 바로 저에게 있다는 것을요. 제게 우스꽝스러운 관직명을 내려주곤 모든 뱀파이어가 이 위원회라는 것 앞에 납작 엎드리라니. 여러분께선 대체 언제부터 딕트레나 라이타르니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모술수를 배우기 시작한 건가요? 어째서 제 목을 베거나
이 도시 안에 있는 뱀파이어들을 학살하지 않은 겁니까? 이 회의는 어느 누굴 위한 회의가 아니다. 그런가요? 이 회의의 목적은 카즈델이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 이른바 여섯 영웅이라 칭송받던 시대에서 제가 봤던 건 오로지 피와 폭력이었습니다. 카즈델에 도착했을 때 전 일리스의 비명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을 봤는지 아시나요? 연합군의 계멸, 천지를 뒤덮을 정도의 주술에 거센 물결이 적의 전선을 산산조각내는 것, 살카즈의 힘이 대지를 뒤흔드는 것을 봤습니다. 놀랍고 흥분되던 순간이었죠. 그래서 전 라이타니엔의 배후에서 지시한 자의 머리를 이 손으로 직접 떼어내 전쟁 위에 바쳤습니다. 네츠살렘! 그 전쟁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네츠살렘 당신이라면 제 생각이 동의할 거라 생각했죠. 겨우 100년이란 시간 동안 당신마저 게락과 겉멋을 쓰는 것일 줄은 몰랐군요. 시멘에서 들리는 메아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포기한 겁니까? 시면에 그대의 자리는 없다, 두카레. 넌 내게 그런 생떼를 부릴 자격이 없다. 재순하게 됐습니다. 살카즈의 전쟁의 신에게 이것은 너무 좁은 장소이기에 시야마저 좁아진 건가요? 난 그저 다음 전쟁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어떤 전쟁을 말이죠? 전하, 잠깐 손을 빌려줬으면 한다. 두카레, 와라. 그대에게 보여주겠다. 테레시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왕의 감정이 의사당 전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정의 주인들을 뒤덮었다. 그들은 마왕의 두 눈 속에서 파멸과 슬픔을 보았다. 가을 제국이 이른바 핵심권에서 100년 동안 이끌어온 질서가 우르스스, 빅토리아, 그리고 라이타넨의 공세에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한때 세계의 수도라 불리던 링고네스가 테라의 지도에 영원히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았다.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카즈델이 산산조각 났던 전쟁을 떠올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먼 미래, 더 멀리 있는 환상, 더 멀리 있는 가능성. 그건 구체적인 이야기의 회상이 아닌 짐작, 추측, 예언과 판단이었다. 하지만 의문을 가진 자는 없었고 모든 가능성을 평등하게 받아들였다. 결과는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방대하고 똑같이 논증의 여지가 없었다. 변화, 역사의 전환점, 운명의 분기점, 매우 중요한 전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영향을 주고 살카즈부터 테라 전체에 영향을 줄 전쟁이.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자신이 희망하는 자리를. 뱀파이어, 이해해야 한다. 이 화면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할 거다. 아니면 짧은 100여년의 시간 동안 그대 또한 일리스처럼 약해지기 시작한 건가? 그대 또한 과거에는 전사했던 몸이다. 보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뜻은 왕정이 지난날 누려왔던 권력을 포기하면 카즈델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틀렸다. 새로운 카즈들은 과거 왕정의 권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두카를 더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이다는 거다. 너희가 계속 고귀한 혈통에 빠져 있다면 과연 살카즈가 단결할 수 있을까?
왕정의 통치를 통해서 넌 여전히 네 왕정을 호령하며 살카즈 사이에서 권력과 위신을 지킬 수 있다. 다만 뱀파이어 왕정은 반드시 군사위원회에 굴복해야만 한다. 테레시아를 대신해 하나 더 약속하지. 네가 본 그 시대에서 카즈델의 영토는 이제 작은 도시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카즈델은 원래부터 도시 하나가 아니었다. 제 발언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하시죠, 테레시아 전하. 대지 전체에 판이 바뀔 만큼 큰 여파가 몰아칠 거야. 어쩌면 50년 뒤, 아니면 10년 뒤, 어쩌면 당장 내일일 수도 있겠지. 카즈달은 피할 수 없을 거야. 다마제트는 내게 링거레스를 멸망시킨 전투의 광경을 공유해줬어. 센식 오리지널 마치의 도움으로 높은 흘러가는 지휘체계, 전선을 돌파하는 고속전함, 군단 규모의 토해작전 등 다양한 신물물이 끊임없이 전장에 투입될 거야. 이 파멸이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인 우리 핏줄 속에 담긴 본능을 뛰어넘고 있는 중이지. 내가 더 신경 쓰이는 건 그 헤아리기 힘든 대가 중에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점이다. 가올이 고용한 왕정 캐스터와 라이타넨이 숨어있는 리치의 교전은 처참한 상황이고, 웬디고는 전장에서 동족의 피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전설을 메꾸는 데 쓸 살카자 용병은 심지어 각국의 사상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살카자는 우리의 전쟁이 아닌 남의 전쟁에서 서로를 죽이고 있고, 전쟁의 주도자들에게 언제는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여겨지고 있지. 변혁의 발걸음을 따라잡기 위해 살카자는 반드시 다시 모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쟁의 주도권도 반드시 우리 손에 넣어야겠지. 테레시스는 곁에 있는 테레시아 쪽으로 고개를 돌려 테레시아의 의견을 기다렸다. 하지만 테레시아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빼앗을 것이다. 군사위원회는 결국 살카즈의 가장 오래된 힘을 되찾을 것이다. 티카즈는 살카즈가 되어 마족이라 멸시당하지. 이런 다른 종족들의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잊혀지고 왜곡된 전설과 역사를 다시 한번 테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줄 것이다. 살카자는 결코 약하지 않다. 살카자의 운명을 구하는데 다른 이들의 도움은 필요 없어. 이젠 반대로 우리가 테라의 운명을, 이 땅이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큰 그림은 이미 벤시의 주술 민문을 통해 모두에게 전달했다. 두 칼을. 다른 의견이 있나? 아니요, 훌륭합니다, 테레시스. 군사위원회에 저희 왕정을 위한 자리를 하나 남겨주시죠. 나의 체로라 킹이 아직 그렇게까지 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과연 그런 성대한 연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 전사에게 장렬한 결말은 필요 없지. 이건 명예만 추구하는 자들의 속된 의견일 뿐. 오, 라케라 말린,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군요. 난 처음부터 입장을 표명했다, 두 칼을. 그래서 그대가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걸 듣기 원하는 걸로도 충분했지. 황폐하게 짝이는 왕정이라니 딱하기도 하지. 당신의 엘리지가 그리울 겁니다. 약속하지. 그대가 죽는 날 벤시의 주인은 반드시 밤바람과 함께 당신의 곁에서 엘리지를 부를 것이다. 잡담이라면 장소를 바꾸는 게 좋겠군. 두 전하는 아직 나눌 얘기가 있는 모양이다. 전쟁의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둘의 의견을 알고 싶어한다. 두 칼에 라케라 말렌, 그리고 문 밖에서 위정하고 있는 다마제티,
나와 같이 가지. 나의 체로르킹은 테레시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왕정의 주인은 마왕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나의 체로르킹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회의가 끝난 뒤 테레시스는 묵묵히 테레시아의 곁에 남았다. 테레시스는 자신이 테레시아에게 한 가지 답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 번도 왕정의 주인들 앞에서 그 전쟁 계획에 대해선 일절 얘기하지 않더라. 너도 방금은 내게 반대하지 않았다. 반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 네가 뭔가 반박하고 싶었다면 몇 년 전에 해야 했겠지. 지금이야 아직 그들의 고삐를 붙잡고 있을 수 있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심각히 굶주리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맞겠어. 그럼 테러에 남아있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작아질 테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하지. 테라부트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뭐야? 테레시스가 편지를 뜯자 모든 글자가 함께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 글자들은 그의 내리에 깊이 새겨졌다. 그가 우리 쪽 회의에서 정한 결의안을 예측한 것 같군. 몇 가지 견해와 하나 주의할 점을 적었는데 한 곳의 미래에 모든 희망을 걸지 말라는군. 카즈델 지역, 카즈델 이동도시. 당신도 그 바벨인가 뭔가 하는 쪽 사람이야? 군사위원회 사람들이 당신을 전부 다 돌봐줄 거라 생각하지 마. 저희는 여러분들을 도우러 온 거예요. 우릴 도와? 내 부모가 너네 라이타니의 사람 손에 죽었어. 아주 감덩어리가 배 밖으로 나왔나 보네. 내가 안 무섭나 봐? 저희도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익숙해져야겠죠. 그리고 저희 대장도 말씀하셨어요. 멋대로 갈등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쌀카지 역선! 어? 뭐야? 내려놔! 환영하는 손짓. 다치게 하지 말고 가게 놔둬. 켈 선생님? 길가에 있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우리가 계획한 루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내가 말했을 텐데. 죄송해요, 켈 선생님. 상관없어. 잘 처리해줬으니까. 바로 앞이 목적지야. 바벨에 온 걸 환영해. 카즈델 지역 바벨 사무소. 헤어진 동료들은 다 찾아온 거야? 다 처리했지. 바벨이 지금 건설 중인 각종 시설들의 상황도 순조로워.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학교도 이미 다 지어놨고.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는 닥터 켈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거절당하고 면제는 쑥그레 같은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또 무슨 소릴까? 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줄은 몰랐어. 마왕의 초대가 말은 설까지였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란 게 난 오히려 뜻밖인데. 그런데 사로군과 림빌리탄의 관계자 쪽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야. 컬럼비아 쪽은 기술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한 과학자로 좀 있고 그쪽은 또 살카즈의 고대 주제에 관심이 있나 봐. 우리는 최신식 이동 농장이 필요하고 그쪽 세력들이랑 평등하게 대화하기 위해 나도 100년이나 하려 했는 걸 다 훌륭한 성과지. 넌 지금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거야. 고마워, 켈시. 근데 켈시, 요즘 걱정이 많아 보여. 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니까 바벨의 존재는 다시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을 카즈델로 몰고 올 거야. 다른 종족들과 다른 나라의 동료들이 어떻게 살카즈와 함께 살아야 할까? 증오와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오히려 도화선이 된다면 우리 전화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까지다리는 증오와 편견조차 없애지 못한다면 바벨과 설까지가 어떻게 함께 살아있을 수 있겠어. 곧 군사연대 멤버들이 바벨에 합류할 거야. 그 사람들이 바벨 멤버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겠지.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해. 바벨 뒤에는 나와 테레시스가 있다는 경고. 아참, 켈스. 내가 산크타의 전달자를 하나 만났던 얘긴 한 적 없었지? 산크타는 보통 카즈델 경기장에 가까이 갈 엄두를 못 내지. 그리고 오늘 오후 내내 사라졌던 게 그것 때문이야? 이런 다 라크라말랜드 맡겨놨어. 유감스럽게도 결과만 놓고 보자면 벤시의 주인은 서류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산크타 전달자는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 강가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내가 말을 걸었어. 역사나 평화나 증오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내 관점들에 대해선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할 말을 숨기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그 산크타한테 마왕의 힘을 사용했다. 그냥 이 인연이 대체 무슨 의미였을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뭘 의미했는데? 글쎄,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땐 어쩌면 우린 그렇게 외롭지 않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어, 켈시. 이 대지의 많은 사람들은 다들 크든 작든 아름답고 선한 희망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파라. 그 사람들 진짜 미쳤나? 난 그냥 물을 좀 건져보러 간 게 다라고. 바벨인지 뭔지는 모른단 말이지. 그는 길가의 벽을 짚은 채로 숨을 헐떡였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피로감이 끊임없이 몰려와 그의 사지를 덮칠했다. 그러자 그 미친 사람들의 그림자가 자신의 앞에 있는 행인을 향해 칼을 드는 모습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쓰러지게 되는 건 자신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여기서 죽진 않을 거야. 그래, 이 반사판이다! 젠장, 비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부딪혔지만 부딪히게 된 건 딱딱한 땅밖에 없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괜찮아? 방금은 날 구하려 했던 거지. 세상에, 피가 어떻게 된 게 내가 당신을 구하는 것 같네. 참아, 바벨로 데려갈 테니까 거기 가면 도와줄 의사가 있을 거야. 나 아직 살아있구나. 바벨을 노리겠다고 무고한 사람들한테까지 손을 대다니 진짜 미친 사람이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지. 저기, 정신 차려. 난 아직 그쪽 이름도 모른단 말이야. 나는 행운이야. 내 이름. 어? 그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행운이라 지은 것을 후회했다.